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은 뭐를 보냐면, 공동 소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 소유가 책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책을 정리를 안 해줬는데, 안 해준 이유가 41페이지 보시면, 모주물 선점, 첨부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딱 나와 있죠. 근데 공동 소유가 페이지 41. 페이지 41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동 소유에서 공유물 분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돼요. 공동 소유는 너무너무 간단해. 근데 여러분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복잡하게 쓰여 있죠. 근데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왜? 기본적인 딱 틀만 딱 알고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인 그 기초죠. 이 기초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기초적인 것은 잘 강의를 되지 않고 결론, 시험을 이렇게 재수생들, 재수하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결론만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눈에 그것만 띄니까. 내가 봤던 거, 시험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문제집에서 봤던 거, 이것만 자꾸 마지막 결론만 자꾸 암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문인데 그것을 약간만 변형하면 모르는 거죠. 알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냥 기초적인 것은 이런 뭐죠? 내가 기초적인 것,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것은 그 기초적인 것이 조금은 힘들어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건 기억력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달리 나오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뭐 할 수 있다? 변형해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변형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지식, 기초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런 모의고사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맞다가도 만약에 그 문제의 정답을 바꿔서요, 정답을 바꿔서 전체 옳은 것을 틀린 것을, 틀린 것을 옳은 것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버리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고르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만 그냥 암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바뀐지도 모르고 그걸 찍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중교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보통 겪는 아주 단순한 해프닝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초 지식이죠. 기초 지식, 기본 지식. 왜 이게 이런 모주물 선점, 유효시물 습 등 외정을 발견한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이건 이런 건지, 부합이란 것이 무엇이, 무슨 뜻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모든 사항들을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뭘 보냐?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총유라고 하는, 이런 뭐냐? 이것은 이제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단독 소유하죠. 그럼 보통 내 거 이러면 봐봐요. 이게 만약에 내 거다. 그럼 이건 내가 소유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공동 소유라고 하죠. 그러면 이 공동 소유일 때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총유로 하냐, 합유이냐, 공유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을 공부하려면 이제 법 사상서나 이런 것을 다 알면 좋긴 좋죠. 근데 우리는 모작전 이제 결론부터 이제 들어가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분한테 그 기초적인 것을, 어떤 것을, 법학 개론 같은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원칙은 더 좋은 건데요. 워낙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에는 크게요, 로마법하고요, 게르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그 로마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옛날 로마 사람들은요, 먹으면서 토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니까 못 먹으니까 다시 막 일부러 토하게 만들어서 토하고 또 다른 물건을 또 음식을 또 섭취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나라가요, 강대 융성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이런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극히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것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가 번 것을 자기가 먹으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배부르면 다시 또 토하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먹고 또 토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극히 개인주의적 삶이죠. 알겠죠? 그런데 게르만법은요, 원칙적으로 이제 게르만법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계절을요,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 어디에는 이때는 풀이 나면 거기서 양떼들을 몰고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거기에 풀이 또 없어지면 또 풀이 있는 대로 또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동산이겠죠. 그런데요 1년 만에 집에 돌아오고 2년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원래 자기 집인데 집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엉뚱한 놈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죠?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딱 해놓고 찜은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움직일 수 있는 것 동산하고,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어떡하죠? 뭐 말이라든가 이런 데 낙타라든가 이런 게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은 또 누구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등기.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딱 해놓으니까 이건 1년 뒤에 2년 뒤에 돌아와도 이건 내 거라고 딱 이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제도가 계류만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동산의 경우는 어떡하죠? 동산은 하도 이것을 가지고 다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은 목동들끼리 서로 물건이 섞일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는 누구라고 딱 소유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팔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요. 그런데 그 물건을 또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진짜 권리자가 나타나고 이건 원래 내 거라고 또 우기면은 이게요, 소유권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물건을 섞여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 물건이냐 처분하면은 그것을 산 사람은 설령 그것을 파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산 사람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산에 있어서 선의 취득이라든가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게르만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도 연용도 정찰하고 또 이게 뭐죠? 이제 정찰해서 농사를 짓고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의 사상이다. 극히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로 보면은 이 공유는 뭐다? 서울이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합의는 뭐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합의는, 여기서 합의하고 총유는 어디냐면 저 시골 깡촌이다. 이렇게.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뭐 지금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이렇게 돕고 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단체성이 있죠. 약간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누군가가 저쪽 마을이 무시했다. 그럼 이쪽 마을 사람들 다 전부 가서 또 응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주의적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상업적이다. 여기는 농업 목축적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주의적 사상에 있어서 항상 공유는 뭐가 있다?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합의의 경우도 일단 자기 몫은 있어요. 총유도 당연히요. 총유는 자기 몫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체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총유는 단체성이 아주 강하고요. 합의는 조금 느슨해요. 느슨하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자기 몫은 있는데, 알겠죠? 근데 여기는 아예 단체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단체만 밖으로 나타나고 개인은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총유에? 대표적인 교회라든가 교회하고 종중 뭐 이런 거잖아요.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무리 내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의 물건이라든가 하나에 대해서 내 몫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의 강대상 있죠? 강대상을 내가요,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단 말이죠. 헌물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요, 그 교회를 그만둘 때 이 강대상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그 교회나 이런 데는 단체만 전면에 나타나고 개인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요, 자기가 아무리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지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총유는요. 그러니까요, 단체가 같이 단체로만 소유하는 형태, 그걸 총유라고 해요. 그런데요, 합의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순번개 있죠. 순번개. 낙찰개하고 순번개요. 순번개라든가, 그러면요, 우리가요, 뭐를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요, 사업을 하죠. 사업, 공동사업이죠. 공동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사업. 이것을 우리는 합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합유.
알겠죠? 그래서 손번개다, 공동 사업을 한다. 이것을 합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합유 이렇게. 알겠죠? 합유 이렇게요. 이런 것은 뭐로 한다? 지분을 통해서 가져온 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돈을 조금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죠? 여기는 공유는 극히 지분인데 개인주의적인 지분인데요.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면 서로가요 돈 놓고 사업을 하면 서로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요 단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인데 자기 멋대로 이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왜? 단체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왜냐면 여자분들이요 손번개 하죠. 그러면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나 개 탈퇴할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공유는 지분은요 이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합유도 뭐요? 합유도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기는 개인주의적이니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몫을 자기 멋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기 몫을요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약정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다? 여기는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죠.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내가 말했죠. 극히 개인주의적이라니까요. 그럼 로마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음식물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혼자 먹고 배 터지면 어떻게 한다? 억지로 토해내고 또 다른 것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기 것을 자기 멋대로 처분해야지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지분은 있는데 자기 몫은 있는데 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지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 전원이 동의하면은 그때 처분하는 거. 그러니까 전원이 동의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우리 사업 그만둡시다. 세 사람이 합의가 있으면 깨지죠. 깨지면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분은.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을 분할을 해달라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는요 합유물 있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합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합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유물은요 분할 청구는 자유예요. 자유인데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5년간 분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5년은 다시 뭐 할 수 있다? 연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할을요. 왜냐하면 극히 개인주의니까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야 나 그냥 내 목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그런데 합의는요 자기 멋대로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는요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할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조합이라는 거 조합이 해산이 되죠. 해산이 됐을 때는 그때 분할할 수 있죠. 이때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농협협동조합 그걸 하면 큰일 나.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그건 단독 소유예요. 농협협동조합은 그것은 뭐냐면 법인이에요. 법인.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공동 사업을 하는 걸 뭐란다? 우리 민법상 이것을 조합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험범위 안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공인노무사라든가 주택관리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법원행정고시라든가 변리사 이런 시험에서는 여기에 시험범위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걸 조합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복잡해요. 알죠? 조합계약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사업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 이것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사업하는 것을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총유는 뭐죠? 총유는 지분이 없잖아요. 지분이 없으니까 자기 몫이 없으니까요. 각자라든가 가반수 결의라든가 가반수 전원의 합의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 왜? 지분이 없으니까. 알죠? 누가 합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정관이라고 하고 또는요 규약이라고도 하죠.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에 보면 뭐가 있죠?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은 뭐죠?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교회 헌법. 알죠? 종중은 종중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 그러면 사원총회라는 게 뭐죠? 교회는요, 교인들의 총회고, 종중은 종중원들의 총회고,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총회.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사원총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총회. 알죠? 종중은 종중총회. 알죠? 종중결의죠? 그 다음에 교회는요,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의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뭔다? 총회 결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교회가 등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대표자가 단체 명의나 전원의 명의로 등기라거나 소송을 하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로 전면에 나올 수 없어. 아무리 대표자가 같죠.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러면 교회 같은 게 있어서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요, 교회 재산인데 편의상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는 이런 거죠. 그것은 전부가 다 그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재산은 오직 교회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라든가 소송 같은 것은 단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종중 이름으로, 재건축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합의도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올 수 있죠? 총유하고 합의하고 공유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합의하고 공유. 이 두 가지는 둘 다 뭐가 있죠? 지분이 있다는 것은 공통인데 여기서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낸다 이 말이죠. 둘 다 지분은 있지만 공유는 자기 지분을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고 합의는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공유는 자기 멋대로 분할을 청구하는데 합의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걸 먼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공동 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냐? 공유만 먼저 공유해요. 공유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공유에 대해서만. 알겠죠? 그런데 합의하고 총유는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합의는 2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시험에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이다. 자주 나온 테마는 아니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공유고 올해도 다 시험에 어디서 나왔다? 공유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나오는 판례 중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가요 5월달에 나온 판례인데 바로 그것이요 우리 시험에 또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공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먼저 공유에서는 우리가요 지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공유는 지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지분에. 그러면요 우리가요 여기 봐봐요. 이게 지금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갑의 지분이요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면요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이것은 1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개의 소유권 이렇게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요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우리는 이것을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토지는 하나인데 마치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분은 다 더하면은 항상 1이 돼. 그래서 우리는 지분의 경우는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마치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분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 판례가 뭐라 했냐? 지분을 다 더했더니 3분의 4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분자라고 하죠. 분자. 이것을 뭐라 하죠? 분모라고 하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그런 경우는 이 지분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해서 무효다.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버리면 분자가 그러면 여기 4를 3으로 나면 1.333이 돼버리죠. 일물 일권이 넘어버리죠. 그럼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 지분의 등기는 무효가 돼. 무조건 딱 떨어져야 돼. 얼마로? 1로. 알겠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인데 이 한 개가 3분의 1씩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뭐란다? 불양적이다. 이렇게. 양으로 나눌 분자, 나누어졌다. 양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양으로 나누어진 것에 뭐다? 일부분이다. 일부분. 그럼 일부 한 조각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분을 뭐라 한다? 양적 분할이다. 이렇게 양적 분할설이다.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 조각. 이것을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지분이 있으면 지분은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지분은요, 공유의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럼 먼저 봐봐. 공유의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등기부가 딱 있죠? 이렇게 등기부. 등기가 있으면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 이 토지가요, 이 토지가 지금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 쓴다?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공유의 등기라, 등기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의 등기하죠? 지분의 등기라고 한다. 지분 3분의 1. 여기다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지분의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벌써 다르죠?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분의 등기, 공유의 등기 이렇게. 그런데요, 만약에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동산에는 가능하지만 부동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공유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중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유에 관한 것을 등기를 대신 좀 해달라고 하죠. 신청할 때 보면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공유의 경우는 반드시 지분이 각자가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야 돼.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등기가요, 신청 접수가 안 돼. 공유라고 돼 있는데 지분이 안 돼 있어. 그럼 등기 접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검토하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접수를 할 때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유의 경우는 반드시 처음부터 지분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부동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어디에만 해당한다? 동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아무튼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둘 다를 같이 다 해야 된다. 이것을 지분하고 공유의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1번은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실제 지분, 실제 지분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죠. 실제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럼 실제 지분은 얼마죠? 실제로 얼마고 등기부는 얼마예요? 여기서 실제하고 등기부하고, 알겠죠? 그러면 실제 지분은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등기부는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 이렇게요, 다르게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다르게 등기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서로가 좀 다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다르게 돼 있죠. 이런 경우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누구하고 하죠? 공유자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자끼리는 등기는 설령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도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실제 지분대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3자요? 제3자는 항상 뭐만 쳐다보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 병이요, 을의 지분을 매입을 했다 이 말이죠.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제3자 병은요, 3분의 2의 지분을 취득한 꼴이다. 원래는 을의 지분은 얼마인데 원래는 3분의 1인데 등기부가 3분의 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얼마를 취득한 꼴이 된다? 3분의 2를 취득한 꼴이 돼.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봤을 때.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뭐로 본다? 그건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당사자 간에는 계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알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우리가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를 했을 때 대항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때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요,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뭐를 하나 보냐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지분의 탄력성, 우리가 이거 뭐에 대해서 봤죠? 소유권의 탄력성. 탄력성은 뭐죠?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럼 지금 봐봐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면 소유권은 한 개인데 한 개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항상 완전한 하나를 위해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사망했어. 근데 상속인이 없어. 그럼 병의 집은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완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집은 갑하고 을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이 또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을의 것은 갑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완전한 일을 됐죠? 일이. 이렇게 완전한 일로 갈 때까지 이것을 완전한 하나로 가려고 하는 성격, 그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공유자가요, 또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알겠죠? 그 사람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해봐요. 그럼 관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오고, 그럼 관리비나 수익을 어떻게 나누겠죠?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눠?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권리를 뭐라고?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의무를 뭐한다? 부담하는 것이죠.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이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한다? 그 사람의 집, 만약에 병이 1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나 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병의 지분을 사버릴 수 있어. 그걸 뭐란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분 매수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요,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 분할, 증액, 감액,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형성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분 매수 청구권,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해버릴 수 있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분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요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요, 공부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보는 것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공유 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에 관한 거죠? 뭐에 관한 건? 공유물이죠. 공유물. 아까 방금 우리가 물어봤죠? 우리는 지분을 봤잖아요. 지분은 자기 각자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은 각자가, 내 몫은 내가, 이 말이죠. 근데 공유물은 이것은 내 몫이 다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끼리 일정한 관계가 있어. 관계. 이 공유관계가 뭐다? 먼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존하는 행위가 있고, 보존 행위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가 있고, 관리 행위요. 그 다음에 여기 처분하고 뭐가 있다? 처분하고 변경하는 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분행위, 변경, 이렇게 처분, 변경,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은 어떡하죠? 사용하고 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공유물 전체를, 이 말이죠.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 각자가. 관리 행위는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해. 지분의 과반수. 처분 변경은요, 전원의 동의로 해. 전원의 동의. 알겠죠? 전원의 동의. 이걸 먼저 여러분요, 암기를 해야 돼. 먼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요, 관리행위에서 시험이 잘 나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죠?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중요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지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된다?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지분의 과반수와 공유자의 과반수 지금부터 설명을 해.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은 6분의 1이에요. 병의 지분은 6분의 1이에요. 이 전부 다 더하면 1이잖아요.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고요. 3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이 3분의 2가 지분의 과반수죠. 그런데 공유자. 그럼 을하고 병하고 둘이 더하면, 을하고 병하고 더하면 공유자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니까 과반수죠. 공유자는 과반수죠. 그런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시험이요, 사법시험에서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라고? 지분의 과반수다 이렇게. 자,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하죠. 보존행위는요. 보존행위는 이렇게요. 그 보존이란 게 뭐냐? 보존이라는 것은 공유물의 물건이죠.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공유물의 현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공유물. 그러니까 이 보존은 공유물이 아니고 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분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보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유물, 이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공유물, 알겠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용수익이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그럼 여기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토지를 한번 봐봐, 토지. 토지를 이렇게 했으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에요. 그냥 각자가 다 얼마다? 3분의 1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요, 봐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걸 3등분 뚝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 여기만 점유할래. 이렇게 땅을요, 나 3분의 1이니까 나 여기다 나 농사 지을래, 나 혼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이렇게요. 3분의 1이니까 뚝 잘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똑같은 것을 자동차로 봐,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요, 이렇게 자동차 한 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1,000만 원 내고 3분의 1, 을도 1,000만 원 내서 3분의 1, 병도 1,000만 원 내서 3분의 1, 각자가 1,000만 원씩 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샀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차를 3등분 해가지고요, 자동차 3등분 해가지고, 여기로 뚝 썰어가지고요, 나 여기만 내가 가지고 다닐래.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분이란 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말씀하냐? 여러분들 토지는 갈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토지는 톱으로 썰 수 없다. 왜요?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톱으로 써나요? 그러니까 토지는 언제나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담을 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요, 땅에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요, 오이 있죠, 오이. 오이를 한 조각 놓고 3분의 1로 딱 쳐, 칼로. 그러면 딱 썰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토지가 어때요? 토기가 썰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칼로 썰죠. 썰어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봐봐. 자동차를 이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요, 자동차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떡한다?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내 지분이 이 자동차의 이 앞부분에 3분의 1에만 내 지분이 미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라 그러면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부분에만 내 지분이 미친다. 이게 아니라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지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분의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1일은요 24시간이죠. 알겠죠? 1개월은 30일이죠. 1년은요 12개월이죠. 30일이고 1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이죠. 그럼 어떡한다? 지분의 비율은 3명이니까 24시간을 나누면 어떻게 각각 8시간씩. 30일이니까 어떻게 11씩. 그 다음에 24개월이니까 먼저 4개월씩. 알겠죠? 이걸 지분의 비율이라고 그래. 지분의 비율. 만약에 하루를 가지고 세 사람이 차를 운행을 하려면 각자가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하루에 8시간씩 이 공유물 전부, 이 차 전부를 끌고 다녀야지. 이 차 전부를 누가요? 갑이 이렇게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차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갑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차 전부를 끌고 다니냐? 그게 아니고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지만 이 3분의 1은 공유물 전부에 이렇게 미친다 이 말이죠. 공유물 전부, 구석구석에 3분의 1만큼,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지, 공유물을 3등분해서 3분의 1에 미친다 이 말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에 3분의 1만큼 미치니까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 하루는 8시간씩 운행하고 가본 그 다음에 또 을한테 키를 주고, 그럼 을이 또 8시간 하고 또 병한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택시죠, 택시 운행하는 거 보면 하루에요 12시간씩 운행하고 키를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택시 기사들이요. 그러면 A라는 택시 기사가 12시간 운행했죠. 그러면 그 운행하고 나서 그걸 다시 B한테 넘겨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차 전부를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다시 또 넘겨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운행하죠. 12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것을 지분의 비율이다. 이렇게. 공유물 전부를.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3분의 1만큼 뚝 썰어서 거기에 내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땅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내 지분은 여기에도 미치기 때문에 나는요, 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지분이 거기에도 미친단 말이죠.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3분의 1에는 내 권리가 미치니까 너 나가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어때요? 4개월은 갑이 차 전체를 운행을 하고 나머지 또 4개월은 을이, 나머지 또 4개월은 병이,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이다.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3분의 1을 해서 뚝 썰어서가 아니고 전체 3분의 1에 미치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 가가지고 두부를 한번 샀단 말이죠. 두부를. 그래가지고 옆집에 아주머니가요, 자기하고 한 모 사가지고 둘이 나누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모를 샀죠? 그러면 그 한 모를 샀으면은, 두부를 분할하기 전까지는 이 두부 전체의 내 권리가 2분의 1이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두부를 딱 썰죠? 썰어서 이건 너 거, 이건 내 거,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이 반토막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소유자. 이 반토막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분할했으니까. 그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데 서로가요, 내 지분도 3분의 1 미친다, 나도 미친다,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죠. 공유하면. 꼭 공동 소유하면 꼭 싸워. 그러니까 그런 게 싸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면. 알겠죠? 합의를 해서 나누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나누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공유물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요, 두 가지만 한번 봐봐. 여기요,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이 3분의 2를 뭘 한다? 이것을 우리는 과반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분은요, 과반수하고 소수만 있어, 공유에서는. 소수는 뭐가 소수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소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해서 지분을 읽을 때,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럼 여러분 신경 쓰지만 그냥 소수예요. 3분의 1도 소수고, 4분의 1도 소수고. 그럼 여기요, 과반수는 얼마가 과반수로 가죠?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3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과반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에서는 딱 두 가지야. 과반수 아니면 소수예요. 그럼 과반수야 소수야 이것만 딱 나누면 돼. 그럼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가 어떻게 된다? 을이 과반수죠. 그러면요 소수자 갑의 동의가 필요 없어. 갑의 동의 묻지 않고 공유물 전부로 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고 임대행위를 할 수 있어. 점유를 할 수 있고 임대를 줄 수가 있어. 알겠죠? 이 사람 소수죠.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소수죠. 소수는요 소수죠. 소수는 뭐 할 수 없다? 점유를 못해. 원칙적으로 점유 못해. 점유 못하고 임대 주면 안 돼. 그럼 불법 행위가 돼. 임대를 주면은 불법이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임대를 줬다? 그러면 그건 불법 행위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동의가 없이. 그러니까 과반수는 소수, 갑의 동의도 소수죠. 소수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갑한테 묻지도 않아요. 을이 자기 멋대로 이 땅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고 이 땅 전부를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임대. 이게 무서워 공유가. 그러니까요 공유는요 이걸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항상 공유의 성질을 좀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임차인이고 이 임차인은요 과반수하고 임대를 했으니까 이건 적법점유라고 그래요. 적법점유. 적법한 점유이고요. 여기서 임대료요 월세죠. 월세를요 90만 원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90만 원 이건 뭐죠? 임대료 90만 원. 이것은 여러분 돈이죠. 돈은요 어떻게 한다? 돈은 부당이득하고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이 있죠.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각자가 돈은 항상 각자가 지분.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돈 계산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너는 너 건 내 거 그래서요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이것을 부당이득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분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뭐란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대료 얼마다? 90만 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돈을 주죠. 그럼 을은 지분 비율이니까 자기가요 90만 원 중에서 60만 원 갖고 30만 원요 갑한테 줘야 돼. 30만 원.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30만 원을 달라게 해야지.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병이 있죠. 병이라는 사람이 적법하게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 병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몫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 3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병한테 달라가면 안 돼요.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큼 자기한테 땅을 인도해달라고 인도 청구 그것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3분의 1만큼 30만 원 청구 안 되고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큼. 알겠죠? 인도 청구도 안 되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죠. 그래서 적법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죠? 90만 원이다. 이렇게 90만 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분의 2다. 이렇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임대를 줄 때는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은 소수자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하고인가 공유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해야죠. 내가 소수인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럼 나는 어때요? 그 사람이 월세 계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임차인 때는 한마디도 말 못한단 말이죠. 나는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나한테 돈 달 말도 못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열받으니까 뭘 하죠? 갑은 그러면 땅을 분할하자, 나누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지분이 과반수가 된 사람이 임대를 줬을 때 이 얘기고. 임대. 알겠죠? 하나만 더 하면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소수죠. 소수의 공유자가요. 소수 공유자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보면 갑하고 하고 공유자끼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유자끼리 등기를 하고 점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공유자들끼리. 여기요. 제3자 병이요. 제3자 병이 뭘 한다? 등기를 하고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돈이 가는 거죠. 돈. 그럼 돈은 방금 뭐라고 했죠? 돈은 부당이득하고요.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항상 이렇게 부당이득이다, 손해배상의 말이 나오고, 그건 돈이 가는 거, 돈. 여러분, 돈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돈이 가는 것은 각자가 뭐만큼?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각자가요, 지분 비율로 청구해. 각자가. 돈이 가는 것은. 이거 뭐냐면 제3자 병이죠, 병. 병이요, 제3자죠. 제3자가요, 여기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그러면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갑이나 을이 점유해야 되죠.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이 없는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점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은 공유자도 아닌데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3자가 등기하죠. 그럼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했죠?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존행위. 보존행위. 공유물에 대해서 등기가 남 앞으로 됐죠. 공유물에 대해서 등기가. 그럼 보존행위에서 각자가 누구냐? 갑 또는 을이죠. 갑 또는 을은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해. 전부 말소를 청구해. 등기에 말소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제3자인지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하죠. 갑하고 을이 공유자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겠죠? 병이 등기했다. 병이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병이 등기했다. 그럼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병은 제3자다. 병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갑이나 을이. 알겠죠?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죠. 점유. 이 점유가 우리가요, 이 지금 점유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 점유가 될 수 있죠. 즉, 점유하려면 어떻게 하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야죠. 과반수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그럼 이것이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불법. 등기가 무효이거나 점유가 불법이지. 그럼 보존행위가 돼요. 보존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에 있어서 각자가 누구죠? 갑 또는 을이. 갑 또는 을이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한다. 전부 말소 청구, 전부 반환 청구 이렇게. 그래서요, 각자가 이렇게 각자가. 그러니까 왜요? 제3자와의 관계성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요, 시험에 나올 때 되게 우리가 공유로 볼 때 되게 간단해. 보면 이 공유가 제3자하고 공유자 간의 문제인지 제3자하고 공유자 간의 문제인지, 그러면 돈,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달라는 말인지, 공유자들끼리 갑하고 을 간의 문제인지 이것만 딱 보면 돼. 그러니까 제3자는 원칙적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점유하면 안 되죠. 점유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야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점유하면 불법 점유죠. 불법이면 어떻게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보존이죠. 보존은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보존한다? 보존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하는 거죠.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하는 거죠.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다? 보존이란 말이에요. 보존. 그러니까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면 비록 을의 지분이 3분의 1으로서 소수라고 할지라도 남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자기한테 전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전부를 반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갖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 등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공유자는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3분의 1을 등기했죠? 그럼 이것은 유효죠. 유효. 근데 만약에 전부를 등기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부를 등기했다. 자기 지분은 3분의 1인데 이 사람이 전부를 등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래서 전부를 등기했죠? 그러면 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3분의 1이 들어있죠? 3분의 1은 유효가 되죠. 그런데 나머지요? 3분의 2는요? 3분의 2는 무효이죠. 무효니까요. 이것은요, 누가요? 갑이. 각자가죠? 이때 각자는 누구죠? 갑하고 을 사이니까 각자는 갑이죠. 알죠? 그러니까 갑이요. 갑이 3분의 2 말소를 청구해. 3분의 2의 말소만 청구해. 여기 봐봐. 제3자가 등기했을 때는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지만 공유자들끼리는 자기 지분은 무조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 자기 지분은. 등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하니 지분만큼은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설령 다른 공유자가 등기해서 그 전부 속에 그 사람의 지분은 유효니까 이것은 말소를 청구를 못하고
나머지 것만, 그 사람 지분 빼고 나머지 것만 말소로 청구한다. 나머지 것만. 그 사람 지분 빼고 나머지 것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제3자 것은 전부 말소하고, 알겠죠? 공유자들끼리는 그 사람 것 빼고 나머지만 말소한다. 이 말, 나머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유하고 있죠? 점유. 공유자가 점유하려면 지분이 과반수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지 점유를 하고, 이건 소수죠. 소수는 원칙적으로 점유를 못해. 소수가 점유하려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으면 소수도 점유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줬다는 것은 두 사람의 합해니까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큼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알겠죠? 3분의 1만큼 점유하면 안 된다. 만약에요, 갑의 지분도 3분의 1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이 있어. 병의 지분도 3분의 1이라면 다 같이 그러면 소수죠? 다 같이 소수이면 누군가의 동의가 없으면 점유를 못해. 아무도. 갑과 을과 병은 아무도 이 토지를 점유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만약에요,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이라고 해봐. 세 사람이 다 3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럼 만약에 여기서요, 병이 지금 3분의 1이죠? 병이 전부를 점유해. 전부를 점유하죠. 토지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건 불법 점유야. 불법 점유인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각자가 누구죠? 각자가 갑하고 을이죠. 각자가 전부의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왜? 얘기했죠. 보존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유자 전원. 그런데요, 병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병이 전부를 점유했다 해서 갑이나 을이 전부를 자기한테 반환해 달라고 해봐. 그럼 전부를 반환하면은,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갑을 병 전부를 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병은 갑하고 을한테, 갑이나 또는 을한테 전부를 반환하면 자기는 전혀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병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올해 5월 달에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전부 반환 청구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한테 나가라. 너 그만 여기서 농사 짓지 말고 나가라. 그걸 뭐란다? 병한테 방해 배제.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너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도 그 땅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못한다. 왜? 어차피 이 사람도 소수고 소수는 점유를 못하는데, 자기한테 주면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배치하고 자기가 점유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공유자 전원이 아니죠. 왜? 병의 권리는 침해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소수죠. 소수도 원래는 점유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점유했을 때는 소수도 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제3자가 불법이니까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을병 모두를 위해서 점유하겠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다 소수인데, 만약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갑이나 을이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면은 병은 위한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 못하고 병한테 너 나가라. 그만 여기서 점유하지 마라. 이렇게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하죠, 이번에요.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2고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다. 그렇게 해봐. 그런데 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과반수니까 점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런데 갑도 만약에 소수다. 그러면 소수의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수의 공유자가 반환 청구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과반수다. 그럼 과반수는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소수의 점유자가 불법이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 알겠죠? 이게 하나의 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암기한다 그런 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게 틀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공유자 간의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자기 지분만큼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지분만큼의 등기는 무조건 유효이고 나머지만 무효가 돼. 나머지만 등기는 공유자들끼리는 점유하려면 원래는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소수자가 점유한다. 그럼 불법이죠. 불법인데 다른 공유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소수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뭘 한다? 방해 배제 나가라.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나가라. 그런데 다른 공유자 과반수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소수자가 점유하면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알겠죠? 단지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해서 꼭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가 등기한다. 제3자?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니까 각자가 말소로 청구하자. 각자가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럼 누가? 각자가 지분이 있고 없고 지분이 많고 적고 떠나서 각자가 반환을 청구한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요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의 비율로. 항상 돈은요 각자가 자기 몫만큼만 청구해.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예를 들어서 여기요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요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손해가 90만 원 나왔다면 90만 원? 그러면 각자가 30만 원씩 청구하는 거지. 각자가. 왜? 돈이니까. 부당이득 손해배상이니까. 갑이요 을하고 병하고 내가 친구니까 나한테 90만 원 다 달라. 그러면 내가 을하고 병하고 3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각자가 30만 원씩 청구하는 거예요. 갑은 30만 원만, 병도 30만 원만 청구하지. 갑하고 을이 자기 친구라거나 자기 형제 자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대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그건 절대로 안 돼. 각자가 30만 원씩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란다? 공유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공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지금 어떻게 했냐? 100%를 다 강의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하나만 강의하고 어느 하나를 강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유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내가 이게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서야 돼. 공유는 대충 뭐고 합유는 대충 뭐다? 총유는 뭐다 하는 것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분. 알겠죠? 그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은데 그래서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책을 혼자 5번 읽는 것보다 5번요 책을요 한 번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강의를 5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요 한 번 뭐를 하는 게 낫다? 문제를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한 번 강의 듣고 한 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낫지 강의를 5번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항상 우리는 강의를 듣다 보면 들리는 것만 항상 들리거든요. 들리는 것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들려야지 정상이죠. 그 모르는 것이 들리려면 문제를 풀이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요 이론은 뭐다? 차가 있으면 이론은 앞바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요 뒷바퀴예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요 모든 학원들이 보면 11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는 이론만 해. 이론만 하고 딱 끊어. 그리고요 6월 말까지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문제만 풀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이론을요 문제에다가 접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몇 년씩 공부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하고 문제가 같이 굴러가야 돼. 같이. 알았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특히 민법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면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하고 문제 1월 달부터는요 이론하고 문제가요 같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특강을 통해서 특별 강의 특강을 통해서요 문제풀이를 별도로 하면서 이론 오전에 배웠던 문제를요 오후에 바로 이론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같이 굴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문보다 무슨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를 할 것이냐면 43페이지요. 지상권에 관한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지상권.
알겠죠? 지상권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세법이니까요. 10시에 또 세법 강의를 하고요.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은 여러분요, 부동산학 개론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모범수 선생님이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하고요. 야간은요, 야간은 이철 선생님이요, 7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야간에요, 강의를 따로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요, 일단 비대면 강의를 일단 하도록 하고요. 아마 한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은요, 아마 민법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문제집이 다 만들어지면요, 문제풀이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문제풀이 할 때는요, 별도로 공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주간 야간 다 들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야간에요 촬영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주간번호 야간번호 다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문제풀이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토요일날 강의하든지 토요일 날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요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요 밴드를 통해서 미리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민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